곧 임신 계획이 있는데 이 치액을 어떻게 하고 임신을 시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궁수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이를 좀 빨리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멀쩡한 항문도 좌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질염이 올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마그네슘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 드시게 되면 변비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몸이 이제 특수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됨과 동시에 몸의 그 호르몬 분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임신 호르몬이 있는데 태아를 자궁 안에서 잘 크게 유지시키는 역할도 있지만은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감이 온다거나 피로감이라든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식욕이 감퇴하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라든지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이런 특수 상황에서 장 운동을 많이 이렇게 떨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화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없던 변비도 올 수도 있고 장염에 걸려서 설사를 하루에 10번 이상 한다든지 하면 장이 붓게 됩니다. 장이 붓게 될 경우에는 가장 많이 붓는 곳 중에 하나가 항문이 됩니다. 이렇게 부어있는 항문에 변비라든지 설사가 지나가게 되면 상처를 입거나 더 심하게 부을 수가 있는데 임신이라는 그 특수 상황이 항문이 스트레스 잘 받는 상황이랑 맞물리게 됩니다. 임산부 항문 질환의 80%가 혈전성 외치액이고 20% 정도는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혈전성 외치액 같은 경우는 콩알만한 게 이게 만져집니다. 항문 쪽으로. 포도알처럼 만져줘야 하고 오신 분들이 가장 많고 흔하지는 않지만 항문 주변이나 회음부에 농양이 생기는 염증성 질환도 있습니다. 곧 임신 계획이 있는데 이 치액을 어떻게 하고 임신을 시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질문을 사실은 많이 주시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권유 드리는 거는 임신 중에 굉장히 이렇게 아픈 치질로 돌변할 수 있는 치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문이 돌출되는 치액뿐만이 아니라 배변 볼 때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을 동반하는 치액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을 때 굉장히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치액이 예상이 되면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고 임신 시도를 하라고 안내를 드리게 되고 다른 변비라든지 환자분이 이렇게 항문이 악화되는 요인이 없고 약간의 돌출만 있다면 임신하고 출산 후에 수술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혈전성 외치액이나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 치료를 하는 게 이렇게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보존 치료의 이제 1번은 변비 치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가 생긴 원인 중에 하나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분비 때문에 장 기능이 변화가 되면서 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대개 2, 3일에 한 번씩 대변을 보더라도 굉장히 딱딱한 변을 힘들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항문에 압력이 가면서 혈전성 외치액이 생기게 됩니다. 식이조절 1번은 변비 치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호르몬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장 기능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좀 먼저 줄여야 되는데 그 1번 음식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많이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덜 드시기 때문에 변비가 더 심하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산부들은 많이 드시진 않는데 그래도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커피 섭취도 변비 악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커피를 좀 줄이시게 안내드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반찬이라든지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을 하루에 2끼라도 좀 잘 드시라고 저희가 교육을 안내를 드리고 제가 봤던 임산부 중에 가장 변을 못 보신 분이 2주에 한 번 대변을 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는데 아이가 걱정이 돼서 오신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변비가 심해지게 되면 소화장애도 올 수도 있고 변이 누르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반 약국이나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변비약은 임산부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아 안전성이 이렇게 검증되어 있지도 않고 변비약을 드시고 배가 이렇게 아프면서 설사를 할 때는 자궁 수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이를 좀 빨리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일반 변비약은 절대 못 드시게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드린다면 저희가 가장 순한 마그네슘 제품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보통 임산부들은 푸른 주스라는 건자두로 만든 음료수를 많이 드시는데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변비에 효과가 있고,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비트입니다. 비트가 이제 서양 빨간 무를 말을 하는데, 비트 안에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식이섬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비트를 조리를 해서 드셔도 되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비트를 건조를 시켜서 가루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비트 가루를 한 스푼씩 섞거나, 일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비트 가루 한 스푼, 그리고 이게 맛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뭐 매실액기스라든지 그런 걸 한 스푼 추가를 시켜가지고 하루에 한 컵 정도 드시게 되면 변비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요법이 있는데, 변비를 예방을 하는 운동은 제일 좋은 건 걷기입니다. 좋은 운동화를 신고 편한 자세로 걷는 게 좋고, 이미 변비도 있고 항문이 굉장히 아픈 상태가 되면 그때 할 수 있는 또 운동이 있습니다. 7개월 이상의 임신 후반기 여성들이 많이 하는 요가 자세가 있는데, 개고양이 자세라는 요가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척추를 쫙 스트레칭을 시키는 호흡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엉덩이가 심장보다 더 하늘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엉덩이 쪽으로 몰려있던 압력이나 혈액이 자궁 위쪽이라든지 상체 쪽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몰려있던 혈액이 분산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연고를 항문 주변에 도포를 하고, 개고양이 자세를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스트레칭을 하면 항문 쪽이 압력이 감소되면서 좀 덜 아프게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범한 그 치료 중에 하나는 좌욕인데, 따뜻한 물에 이제 엉덩이를 대고 있는 겁니다. 효과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처음 3일에서 5일입니다. 치액이 통증이 없게 되면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통증 조절이 너무 안 되는 경우에는 좌욕을 안내를 드리고, 이미 통증도 소감이 되고 돌출도 부기가 많이 꺼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좌욕은 중단하시라고 안내 드리는데, 하다 보면 좌욕이 그 환자분들 마음을 많이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멀쩡한 항문도 좌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좌욕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좌욕을 너무 오남용을 하시게 되면 질염이 올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급성으로 항문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저희가 좌욕을 하루에 3번에서 7번까지 안내를 드리고, 방광염이라든지 질염이라든지 뭐 생리전 이럴 때는 저희가 좌욕은 되도록 피하고,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따뜻한 샤워기로 마사지 하는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마사지 하는 정도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문 주변에 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농양인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